저는 SK 하이닉스도 나쁘진 않겠는데 지금 PCB 단에서 좀 저평가적인 거 안 오른 거? 이 스마트폰 수요 같은 경우가 돌아선 상황에서 나머지 기기로 수요 창출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면 좀 한 16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갔을 때 한 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형주 장세가 올 거예요. 올해는 대형주들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일단 특징적으로 시장에 보이는 부분은 CXL인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섹터, 삼성전자에 이제 또 굉장히 과감한 베팅들이 들어오는 게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저항대 돌파하고 방향을 갖다 위로 쭉 살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섹터 단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HBM이 한번 이제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CXL이라는 쪽으로의 기대감이 이제 좀 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몇 번 드렸는데, 이쪽이 지금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오늘은 또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 얘기요? 칩렛이라고. 아, 칩렛. 네.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기억이 안 나네. 그게 그러니까 뭔지. 이게 뭐 뭔가 또 완전 새로운 건 아니에요. 기존에 뭐 이렇게 또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진행을 하던, 연구를 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막 기대감이, 반도체 섹터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이제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런 게 하나의 그 큰 카테고리, 그러니까 AI라고 딱 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HBM이 하나의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CXL이 하나 나왔고, 또 칩렛이 뭐 하나 나오고, 이제 좀 있으면 뭐 또 다양한 뭔가들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이제 파생되고 엮여서 움직이는 그런 쪽들이 계속 움직일 것 같고, 뭐 PCB 단도 계속 좋은 흐름들 좀 이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IT 쪽이 일단 연초부터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 자, SK 하이닉스 추가 매수 시점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참 지금 살려니 예전서부터 봐왔던 분들은 못 살 거예요. 10만 원대부터 12만 원 봤던 분들, 13만 원대도 못 샀던 분들이 14만 원대에서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 이게 뭐 이게 그러니까 신규로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네. 거예요? 오, 대단한, 이거는 뭐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지 이건 야수의 심장인데 진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기업 자체는 뭐 좋은 회사니까 시총 이제 100조 딱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저는 이제 좀 굉장히 이 SK 하이닉스는 유심히 보는데, 김민수 네. 대표가 20만 원 얘기. 20만 원 구한다. 박제됐어 이미.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이게 지금 추세대로라고 하면 뭐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바라고 접근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SK 하이닉스도 나쁘진 않겠는데, 그냥 반도체 단에 다른 거 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 다른 거 뭐. 뭐 지금 동진쌤께 소재 관련해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좀 전에 뭐 얘기하셨던 그런 기업들 밑에서 좀 잡아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대형주는 우리가 흐름은 좋은데 어떤 노릴 수 있는 수익률 폭이, 그 다음에 그런 게 좀 작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PCB 단이 결국은 실적이 돌아서는 해거든요. 올해 반도체가 돌아서 무조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PCB 단에서 좀 저평가된 거 안 오른 거? 아니면 추세 잡아놓고 저항자리 돌파한 거, 이런 거 노려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굳이 SK 하이닉스를 하시겠다. 그러면 저는 한 13만 원 자리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를 3년 들고 있었는데 이제 본전이 됐다고 이도현님 정말 답답했겠네요. 일단 축하드려야 되는 거죠. 예.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자, 진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인구의 근데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지겹겠죠. 지금 팔아버릴까? 원래 원칙적인 대응은 저는 올해 손실을 보다가 비슷한 가격의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해주는데 전기는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예, 전기는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이유가 여러 번 가격 지표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지만 우선은 중국의 스마트폰 재고가 줄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10월부터 중국 로컬에서 많이 팔렸든 뭐 외부에서 영향이 있었던 우선은 재고가 도는 걸 보여줬고 우리가 마무리할 때 연 마무리를 할 때 그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도 11월 데이터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때 5G 폰까지 함께 이제 수요를 견인해주는 단계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중국의 재고의 해소 부분 이게 실수요로 이제는 나타나는 구간이 11월부터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갤럭시 24 그다음에 뭐 태블릿 탑재 OLED 탑재한 태블릿 출시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그 제품들이지 뭐 XR 기기도 있죠. 그런 제품들이 계속 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스마트폰 수요 같은 경우가 돌아선 상황에서 나머지 기기로 수요 창출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면 적어도 8월의 고점이죠. 적어도 8월 고점에 갔을 때 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죠. 네, 또 한 번 더 그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고점은 한 16만 5천 원 정도. 네, 그 정도 갔을 때 한 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절대 팔면 안 됩니다. 3년을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을 지금 이제 받을 시점이 왔는데 그렇지. 네. 이대로 본전으로는 안 된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수익 많이 내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업황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는 내년도 네네. 뭔가 모바일이 많이 올해군요. 네네. 올해 뭔가 모바일이 온디바이스 AI까지 적용이 되면서 많이 팔리지 않겠냐, 바뀌어지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죠. 네. 원래 살아있는 데다가 이제 네. 좋아질 때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인구의 시간은 이제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고 과실을 딸 때가 됐는데 설 익었을 때 이제 따먹어 버리면 굉장히 나중에 땅을 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정말 힘드시겠지만 여기서 조정 나오면 또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버텨내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저는 제 생각 이건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형주 장세가 올 거예요. 올해는 대형주들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잖아도 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앞으로 좀 자세하게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대형주들의 흐름에 대해서. 네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대모비스 또 지금 마이너스 10%로 4년째 들고 있으시다는 우리 또 가족분이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10%. 현대모비스 참 힘든 종목인데 저는 이것도 버텨야죠. 뭐 10%면 기침 한번 하면 이제 또 기침 한병 올라요? 기아나 뭐 지금 현대차 좋은 흐름이고 국내에서 이제 뭐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에 1위가 자동차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금리 인하 시점에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일은 없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뭐 기아도 사실 월봉상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 역사적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2021년도에 고점을 넘어서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부품단들은 조금 더 늦게 이렇게 좀 반응이 오겠죠.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보면 잔잔하게 좀 상승 흐름을 좀 타고는 있습니다. 박스권 안에 놓여 있긴 한데 그렇다면 여기 이제 저항 매물만 좀 돌파 잘 해낸다면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그 주린 탈출님이 대덕전자 매수 가격이 27,700원.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택으로 교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우선은
업종의 중심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접근이 맞기는 해요. 대장주를 해야 네. 되는 게 맞죠, 섹터에. 네, 맞기는 한 상황인데 이게 대덕전자를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교체 매매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는데 심택이 좀 지금은 단기로는 주가가 좀 이격이 벌어졌죠. 그렇다 보니 오늘 막 이거를 교체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 또한 좀 심택 같은 경우도 눌림의 타이밍이죠.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밴드 상단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 평이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은 한 번은 나와주거든요. 이게 한 번에 여기에서 쭉 끝까지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가격 조정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교체 매매를 해줄 것 같아요. 저는. 네. 내일 아니면 근데 이게 심택이 지금 한동훈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다 참. 이 시세가 좀 더 강한 이유가 거기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심택하고 심택 홀딩스가 확실히 이제 네. 더 강한데 약간 그런 그 사업 외적인 요인이 좀 작용을 하고 있어서 대덕전자도 지금 제가 봤을 땐 조만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조만간이라서 한번 시세 나올 때 정리하시고 뭐 이렇게 교체 매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뭐 실적단 보면 시총도 비슷하고 맞아요. 그죠 실적도 나올 것도 비슷하고 해서 굳이 바꿀 필요 있을까 아니 뭐 정말 뭐 약간 한동훈 테마까지 좀 노리겠다 그러면 절반 정도 이렇게 교체해서 묻어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HPSP 조정으로 보여서 매수하고 싶다고요, 물량이님.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니까 무섭다는 거죠. 다 얼마 전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고 네, 사고 네. 싶어하던 주식들이에요. 네. 사업이 바뀐 거는 없어요. 그런데 한 전거래일 정도죠. 이거래일 전부터 이 전거래일이 특히 흐름들이 좀 달라졌어요. 이게 매도 나오는 게 좀 강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보통 저는 이게 사업에 대한 부분 크게 훼손된 그런 변화가 없을 때는 매도가 어느 정도 멈추는 걸 보고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거래일이 좀 찜찜하게 이렇게 지켜주던 추세 흐름들을 깼거든요. 한 번 더 타이밍을 기다려 볼 것 같아요. 좀 매도가 멈추는 시점까지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종목을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그 시점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저 구간이 이게 좀 여차하면은 밀리면은 한번 훅 더 밀릴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놓고 보면 이때 그 한번 전고 좀 돌파 시도 나오고 12월 15일 날 뭐 이렇게 이제 갭 띄워서 뭉으로 눌러온 이런 형태까지는 그냥 어떤 그 상승 추세를 살아있는 그림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시세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차트나 시세적인 측면에서. 그럼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주가가 어떤 지켜내야 하는 그런 가격단을 깨고 내렸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 종목을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이사님께서도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사고 싶으면 1도 안 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올라가기 힘든 거죠. 일단 산 사람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뭐 저가 매수 뭐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도망칠 생각도 좀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네네. 단기 추세를 무너뜨렸다 시세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사모펀드가 많이 그동안 사왔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들이 매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그냥 쭉쭉 빠지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단기 추세 저항자리 여기 깨고 내린 부분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 지금 뭐 장대 양봉 기준봉으로 봤던 이런 기준도 지금 깨고 내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도 비슷하고요. HPSP도 비슷하고 아마 한미 반도체도 비슷한가?
이때 좀 얘는 조금 그래도 상태가 낮네요. 얘는 정말 급등했네요. 그 ETF의 비중 크게 좀 들어오는 게 있어서 여전히 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 있잖아요. 하나 마이크론 한번 볼까요? 하나 마이크론도 그렇고 이런 종목단의 어떤 흐름들이 무너지는지 아니면 지켜내는지 요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생각을 하고 다시 추세를 살려놓는 흐름이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좀 접근을 하더라도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 시장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시황 한번 정리들 각각 해주시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괜찮게 좀 공략해 볼 만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시장이 수급 쏠림이 한 군데 쏠려 들어가면 강하게 붙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들이고 반도체 단에는 중소형이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은 리노공업이 가장 대표적으로 강하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수급이 이제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JP모건 헬스케어만 보고 강하게 접근은 안 하는 점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들 봐서는 저는 뭐 기판 쪽 여전히 기판 쪽 내일 모레 해서 심텍 같은 경우에 눌림을 한번 여전히 노릴 것 같고 나머지 IT 계속 우리가 봐왔던 종목들 뭐 이제 갤럭시 24 나왔을 때 여기에서 탑재된 엑시노스 같은 경우가 문제 없으면은 TSE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좀 시세가 더 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반도체 소켓단 같은 경우는 계속 뭐 리노공업 여기 뭐 ISC 그다음에 TFE 여기 더해서 TSE 같은 경우는 갤럭시 24 상황 보고 또 뭐 추가로 상승을 열어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재단 같은 경우 뭐 DNF,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열어두고 보고 종목들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을 거라 보여요. 네. 그 외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 커질 수 있음을 지금부터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물리셨다가 좀 본전 찾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탈출에 대한 고민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네, 지금은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우리는 그 딱 짚고 넘어간 부분은 올해 치매와 관련된 부분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JP모건 헬스케어랑은 노내 부분이고요. 그 외에 JP모건 헬스케어 참여로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좀 변동성 커질 수 있음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는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가를 못해서 좀 아쉬운데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죠. 셀트리온 제약 상가를 못해서 아쉬운데 일단 지금 관점에서 아까 그 KYU님이셨나? 신고가 매매 트레이딩 관점은 신고가 매매가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신고가에서 어떤 쉬어가는 흐름에서 다시 상승으로 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저는 STO 관련 섹터들도 지금 코인이 뭐 업비트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6천만 원 찍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도 오늘 좀 강했는데 코인 쪽 관련해서 STO 쪽도 지금 눌림 구간에서의 거래량 없이 조정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번 들어올리는 이슈가 붙어주거나 하면 좀 시세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이쪽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뭐 차트도 잘 모르겠고 그냥 주식을 조금 안정적인 그 투자의 관점으로 물려도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을 원하신다라면 저 같으면 그 자동차 부품 섹터 거기를 볼 것 같아요.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 한 시총 한 1, 2조 이내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조금 올랐다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저는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를 한다라면 시간이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지금 다들 그 올해 바이오가 사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네요. 오늘 셀트리온도 15%, 16% 급등하고 있고 제약 같은 경우 상한가 가고
삼성 바이오조차도 이 무거운 게 3%대 급등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네. 아 이거 올해 또 바이오의 해가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 그게 원래 작년에 그랬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 작년에는 실패로 끝났죠. 네, 네. 이 정도면 나올만하다 했는데 근데 올해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바이오주도 네, 좀 이렇게 우량한 그나마 좀 매출이 발생이 되는 그러한 주식들 중심으로 한번 계속 추적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참 황유현 팀장이 좋아하는데 네, 황유현 팀장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 사실은 해야 되는데 네.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 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드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몇 명 중은 내 원금의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은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은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